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 2부를 시작합니다.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이 이어질 텐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이용하시거나 3153-2610번으로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투자 손자병법 2부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나오셨고요. 플랜 A 연구소 왕설량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시장 분위기 먼저 보고 전문가들은 오늘 전략 어떻게 짜시는지 듣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봅니다. 예, 코스피 지수는 이틀째 오름세를 보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1포인트 오른 2015로 장을 출발했고요. 장 초반보다도 분위기가 더 좋아진 상태입니다. 지금 코스피는 21포인트 상승한 2025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일제히 빨간불을 켠 상태입니다. 어제 엘피다 파산 보호 신청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등했었죠. 오늘도 역시 강세 흐름을 이어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1% 이상 오르면서 119만 8천 원 선 거래가 되는데 종가 기준으로 119만 9천 원 돌파가 되면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는 겁니다. 장중 흐름 다시 봐야겠고요. 그밖에 현대, 기아차, 현대 모비스도 오늘은 강세를 보이는데요. 현대차가 1.2%, 기아차가 1%, 현대 모비스는 2.2%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화학주도 빨간불을 켠 상태인데요. LG화학이 2% 오르면서 40만 원 회복을 한 상태고요. 하이닉스 어제 6% 가까운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1.8% 강세에 3만 원 돌파를 했습니다. 시가총액 8위로 껑충 뛰어 올라온 상태고요. 금융주는 오늘 다소 약합니다. 신한지주, KB금융 모두 약박권에서 소폭 눌리는 모습이고 SK이노베이션은 0.5% 하락하고 있습니다. S오일도 오늘 1%나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약한 모습이고요. 정유주는 여전히 힘을 못 쓰는 상태입니다. LG전자가 2% 강세에 LG가 강박권에 있고요. 삼성물산도 2% 이상 오르는데 오늘 건설주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그 밖의 종목도 좀 더 보죠. 롯데쇼핑이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우리금융은 오늘 3.7%나 오르면서 12,450원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현대건설도 4% 가까이 오르면서 건설주 강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어제보다 3포인트 상승한 543으로 시작한 이후로 현재도 그 같은 흐름을 이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봅니다. 자, 1위 셀트리온이 어제 2% 가까이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오늘도 0.4% 정도 추가로 더 눌리는 모습이고요. 오늘 LED 관련주들이 강세입니다. 서울반도체가 3.29% 급등한 26,6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2% 가까이 급등을 보였었고요. 그 밖의 종목들 좀 더 봅니다. 자, 포스코 ICT가 어제 5.6%나 급등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찰실현 매물로 소폭 눌리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 CJ ENN, SFA, SK 브로드밴드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 오늘 2% 하락하면서 94,800원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어제도 2% 이상 빠지면서 10만 원 선 붕괴가 됐었고요. 여전히 약한 모습입니다. 3S가 9% 급등하면서 25,250원 선 거래가 되고요. 어제 바이오주들이 급등세였죠. 젠백스가 13%나 올랐었는데 오늘도 소폭 더 오르는 모습입니다. 43,350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그 밖에 네오이즈게임즈, OCI 머티리얼즈 모두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메가스터디도 2% 가까운 강세를, 원익 IPS도 2% 급등한 9,9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홍희진 팀장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봐주십시오. 네, 코스피 시장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대 초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수급 주체를 좀 말씀드리자면 외국인, 그다음 기관이 지금 동반의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폭은 좀 확대가 되면서 시장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수급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 880억,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한 860억 정도의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업종 편식이 좀 나오는 반면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일단은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 근데 이제 전기전자 쪽으로도 한 400억 가까이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어떤 특정 업종, 그러니까 어떤 특정 업종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특정 업종 자체는 현재로서는 조선
조선 업종, 그러니까 지금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현대중공업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지금 IT, 뭐 지금 삼성전기라든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러한 지금 큰 IT 종목들이 시장을 좀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업종의 흐름이 강세를 좀 지속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은 상승세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좀 말씀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학이나 뭐 이런 지금 SOE나 SK 이노베이션, 뭐 정유업종이나 화학업종, 석유화학업종은 지금 상승폭이 상당히 좀 미미하죠. 아직까지도 엔화 약세에 따른 경쟁력, 그러니까 약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화학업종 자체는 그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준율이 아니라 추가적인 금리 인하,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될 경우는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해서 좀 갖고 계시다가 좀 매수 타이밍을 조율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오늘 LED 관련주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서울반도체, 삼성전기, LG이노텍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의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포스코나 현대제철, 동국제약 같은 철강 업종의 흐름도 일단은 시장 대비 일단 뭐 강한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철강 업종도 어느 정도 지금 상품값의 상승이 좀 나온다라면, 그러니까 지금 중국 철강 값이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게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는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나쁘다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좀 작용되고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상품값이 여기서 반등만 나오면은 철강 업종도 큰 폭의 상승도 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철강 업종에 대한 지금 관심도 좀 계속해서 좀 가져보시는 게 상당히 좀 좋겠다라고 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항공 업종, 그러니까 지금 미국 쪽에서도 고유가가 지속되면은 경기에 부정적이라고 지금 생각되는 부정적이라 할 것을 지금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아무래도 미국 정부에서 좀 고유가 상태를 계속해서 지금 두고 보지만은 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관심도 일단은 거래량이 증가되면은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충분히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강한 흐름은 아직까지 아니지만은요, 바닥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리온 같은 종목에는 아모레퍼시픽, 그러니까 소비 관련주, 그러니까 중국 관련 소비주, 이들 종목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지준율 인하에 따른 소비 증가 기대감, 이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맥락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보험 업종 같은 경우는 썩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보험료 인하 얘기가 나온 이후로 뭐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 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일단 큰 폭의 상승이 지금 나와주지 않고 오히려 좀 시장 대비 힘이 상당히 좀 약화된 걸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보험 업종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기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고 금리 인상기에 좀 접어들었을 때 그때 이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매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매집을 좀 관심 있게 지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두 업종이 지금 조선과 전기전자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 그 뒤에 종목들은 뭐 철강이라든지 건설업종, 그러니까 이들의 흐름이 좀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 금융업종들은 아직까지는 좋은 흐름이 좀 나와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만 지금 염두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좀 체크 포인트는요, 기관의 매수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운수장비, 지금 조선업종에 대해서 매수가 상당히 좀 몰리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기관도 매수를 좀 지속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기 때문에 투신과 연기금의 매수 규모가 증가되는지만 좀 체크를 해보시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한 900억 정도, 아까보다 20억 정도 증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요 측면이 계속해서 외국인 현물 매수가 증가되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환율 추이 자체가 원화가 다시 한번 1120원 아래로 떨어지는지만 좀 체크를 해보신다면은 오늘 시장에 대한 대응도 뭐 크게 어렵지만 않은 하루가 될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종별로 전반적으로 짚어주셨고요. 이번에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왕설련 특장님. 예, 지금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좀 약하게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0.6%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상승을 보였는데 그동안 꾸준히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그렇지만 계속 전 고점을 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로 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있는데 힘이 약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 좀 보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역시 지금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드려도 그 차트를 보셔도 알다시피 지금 전 고점을 강하게 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긍정적인 것은 그동안 지금
긍정적인 것은 지금 그동안 이제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의 이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관이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매수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까지 나서가지고 매수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상승을 못하는 것은 좀 안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오늘 저녁에 있을 그 유로존에 있는 그 LTRO 그러니까 장기 유동성 관련된 그 대출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또 이제 풀리게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코스피 시장이 좀 더 강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 시장은 당분간 좀 더 안 좋게 이렇게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코스닥 안에 있는 편입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만약에 실적이 호전적으로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호실적 나올 것 같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갖고 가셔도 괜찮지만 만약에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코스피 시장으로 좀 옮겨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업종별로 좀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강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은 금속과 비금속 그리고 기계 장비 쪽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운송 쪽인 것 같은데 지금 역시 금속과 비금속 같은 경우는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은 아무래도 그 대체 쪽으로 그러니까 금이라든지 또 이제 구리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자금이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상승세가 최근에 가파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계와 장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코스피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그 관련된 두산 인프라코어가 상승을 크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코스닥 종목들도 많이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양기전이라든지 등등등 많은 기계 업종도 상승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운송 업종도 최근에 이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그동안 운송 업종 같은 경우는 하락을 좀 많이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좀 강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이제 테마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 테마 쪽을 한번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OLED 관련된 그런 테마 쪽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그런 LED 관련된 그런 테마 쪽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이제 그 매수세가 붙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되는 게 이제 어제 있었던 그러니까 어제 이 중앙정부청사에서 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 주재로 이 열렸던 그 회의에서 딱 세 가지가 나왔었는데 첫 번째는 이 LED 관련된 발광 다이오드 그러니까 조명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 그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있는 이 기계식 전기 계량기의 이제 절반을 스마트한 그런 계량기로 바꾸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었던 것은 이 전기차 충전소 같은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된 그런 충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 보급 사업을 좀 확대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게 딱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을 좀 언급을 해드리자고 하면은 아마 이제 스마트 계량기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 가지고 종목을 좀 찾아봤는데요.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누리텔레콤이 있고 그리고 온리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PS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한번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오늘 스윙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LED 관련된 종목들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로 이제 알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 또 전기차 관련된 충전기 관련된 종목들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면은 이 PS텍이라는 종목이 있고 코디에스 그리고 파워로직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단기적으로 스윙 차원으로 오늘 하루 정도 이렇게 스윙 차원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흐름 봤고요. 잠시 후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오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 화면 통해서 정리해드립니다. 예, 오늘 5분의 전문가께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요. 먼저 박성일 연구원과 박재민 팀장께서는 개별적 언급을 하시는군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철강 관련 업종 분할 매수 맞겠다 하셨고요. 신한금융투자의 박재민 팀장께서는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에 개별주를 공략하자 하셨습니다. 반면 나머지 세 분께서는 계속된 이런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데요.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 꺾이지 않는 상승 추세가 예상된다 하셨고요.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용 대리께서는 해외 증시 호조로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 하셨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의 정용훈 연구원도 역시 글로벌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인해서 증시가 상향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신 거고요. 자,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살펴봅니다.
먼저 박상일 연구원 포트폴리오가 화면 통해서 수익률이 나가고 있는데요. 어제 종가 기준의 수익률이 나가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매수가 대비해서 22% 급등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삼성증권과 한국정밀기계도 각각 8%, 6% 넘는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자, 다우기술이라는 종목을 손절가 이탈이 됐기 때문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박재민 팀장 포트폴리오 살펴봅니다. 네 종목이 포트에 있으신데요. 오늘 장에서도 대부분의 종목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서원이 매수가 대비해서 26% 이상 수익을 기록 중이고요. 그밖에 우진셀엑스, 삼성테크인 모두 4%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신용훈 연구원 포트 보겠습니다. 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두 종목을 매수를 하셔서요. 오늘 장에서도 강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익은 더 늘어났습니다. 하이닉스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6.8% 수익을 냈고요. 자, 이어서 채용대리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3일이 마이너스 12% 등락인데 계속해서 들고 가시겠다는 말씀하셨고요. 하이닉스 어제 샀었죠. 6.8%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현금 30% 들고 가시고요. 자, 이어서 정영훈 연구원 포트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총 4종목 있으시고요. 주식 비중은 70%십니다. 현대모비스가 오늘 장에서 2.6% 강세인데요. 이제 플러스로 수익이 전환이 됐을 거고요. 덕산 하이메탈이 매수가 대비해서 14%, 그밖에 제이콘텐트리, 수산중공업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살펴봤고요. 이어서 수익률 베스트 5 보겠습니다. 예, 오늘 1위를 기록 중인 전문가 먼저 확인해 보죠. 박재민 팀장의 서원이 26% 수익 내면서 지금 1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박성일 전문가의 두산 인프라코어와 삼성증권이 각각 2위와 4위에 있습니다. 자, 3위에는 정영훈 연구원의 덕산 하이메탈인데요. 14%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최희용 전문가의 하이닉스가 5위로 8.6%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누적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부동의 1위시죠. 최희용 전문가 210% 수익이 쌓여있는 상태고요. 신용훈 전문가가 2위, 박성일 전문가 11% 누적 수익률 기록 중입니다. 예, 5인의 포트폴리오 모두 살펴봤고요. 오늘은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시장 흐름 보고요. 포트 전략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꺾이지 않는 상승을 예상하셨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생각보다도 더 많이 강합니다.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며칠 전부터 최근 시장이 계속 쉬어가는 장세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쉬어가는 것은 앞으로 더 가기 위해 힘을 비축하는 단계지요. 오늘 시장은 어제와 달리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오며 기관과 함께 상승 추세를 이끄는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 중요한 선이었던 5일선과 11선 모두를 상향 돌파하는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계속된 상승에 따른 조정폭을 상당 부분 돌이켜주는 의미 있는 상승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으며 부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러한 추세적 상승세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예, 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두 종목을 사셨는데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따라가기는 좀 부담스럽다 싶을 정도로 오르는데 AS 해주십시오. 예, 하이닉스는 엘피다 위기 반사이익이 최대 수혜주로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엘피다의 파산보호 신청을 법원이 수용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고객의 이탈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는 특히 지난 4분기에 모바일 DRAM 시장에서 세계 2위 자리를 엘피다에게 빼앗겼던 하이닉스의 수혜 정도가 더 클 전망입니다. 하이닉스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DRAM이 고정 거래가가 0.88달러에서 0.94달러로 6.8%나 상승했는데요. 이는 DRAM 가격의 바닥권 탈출의 긍정적 신호라 판단되고요. 지난 2011년 4분기 경쟁사 실적을 살펴보면 엘피다가 마이너스 73%, 난야가 마이너스 127%, 이노테라가 마이너스 65% 등 대규모 영업 손실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경쟁사들의 추가 재편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는 하이닉스에 보다 더 긍정적인 팩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제는 기관과 외국인이 대규모 순매수가 있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 모두 1,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순매수를 했다라는 점은 향후 하이닉스 주가 전망을 밝게 해주는 기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32,000원 설정하셨는데 목표가 상향 조정도 있겠습니까? 예, 앞으로도 강세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예, 목표가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예,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식 비중 100% 들고 계시고요. 지금까지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10시 17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 시각 특징주와 함께 시장 흐름 다시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공평입니다. 국내 증시는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11포인트 상승한 2015포인트로 장 출발했습니다. 장중 기관이 매수세에 가담하면서 낙폭이 더욱더 확대된 모습인데요. 현재는 23포인트 상승한 2027포인트에 거래되면서 2020선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만이 큰 폭으로 매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2,055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가 강한 가운데 기관은 988억 원, 외국인은 1,019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대외 호재에 따라 이틀째 상승 랠리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관의 매수세에 3포인트 상승한 543포인트로 장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시초가로부터 큰 변동은 없는 상태고요.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은 29억 원, 외국인은 3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만이 나홀로 매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33억 원 순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20전 하락한 1,124원 30전에 장 출발했습니다. 22의 유동성 공급 기대감으로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지만 전일 상승했던 유로화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낙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현재는 2원 90전 하락한 1,121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대 급등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119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2.41% 상승한 40만 4,500원에, 현대모비스는 2.62% 상승한 27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25% 상승한 34만 500원에, 하이닉스는 1.5% 상승한 3만 300원에, 삼성생명은 약 3%대 급등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9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는 3.52% 강세 나타내며 85,400원에, 삼성물산은 2.37% 상승한 77,700원에, LG는 1.31% 상승한 69,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CJ홈쇼핑은 1.91% 상승한 28만 8천원에, 서울반도체는 3.68% 급등세 기록하며 26,750원에, CJENM은 강보합권에서 3만 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FA는 1.49% 상승한 6만 1,200원에, SK브로드밴드는 강보합권에서 3,600원에, 3S는 7%대 급등세 보이며 2만 4,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시제는 1.7% 상승한 69,100원에, 네오이즈게임즈는 1.14% 상승한 39,850원에, OCI 머티리얼즈는 1%대 강세 보이며 77,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테마 업종 및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주인데요. 올해 업황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는 소식에 조선주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5% 상승한 33만 8천원에, 삼성중공업은 2.76% 상승한 4만 950원에, 한진중공업은 2.39% 강세 보이며 2만 1,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권주입니다.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자 증권주들이 동반 상승에 나서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은 2.27% 상승한 6만 1,300원에, 대우증권은 0.71% 상승한 14,150원에, 미래에셋증권은 2%대 강세 보이며 39,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ED주입니다. 국내 TV 업체들의 저가형 LED TV가 본격 출시될 것으로 예상돼 2분기 실적 개선 전망에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LG이노텍은 6.64% 급등세 기록하며 94,800원에, 삼성전기는 3.78% 상승한 93,400원에, 서울반도체는 3%대 급등세 보이며 26,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지노 관련주입니다. 일본의 카지노 합법화 추진 소식에 국내 카지노 업체들이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을 약세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강원랜드는 0.7% 하락한 25,900원에, 파라다이스는 4%대 약세 보이며 8,100원에, GKL은 1.3% 하락한 18,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 관련주입니다. 금 선물 가격이 3개월 최고치로 올라서며 금 관련주들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성 엘컴텍은 5.57% 급등세 보이며 1,800원에, DI는 0.35% 상승한 1,4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유가가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최근 약세를 보였던 항공주가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중 대한항공은 전일 대비 4.26% 상승한 5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황센터는 1시에 방송됩니다. 예, 최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스탠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화상통해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내일 3일절 휴일을 앞두고 오늘 국내 증시가 굉장히 강합니다. 현재 코스피가 2027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3월에 재정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국채 만기가 여러 가지로 이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3월 위기설까지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분위기라면 3월에도 장이 좀 강할 것 같거든요.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시장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 좀 드리자면은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얘기지만 시장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시장 자체의 그 흐름은 사실은 뭐 항상 진행을 할 때 내려가든 올라가든 간에 보면은 항상 시장의 외부의 뭐 악재라든지 또 우려감이라든지 아니면 또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전망치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진짜 정답은 어디 있냐면은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반응을 안 해주면은 다 쓸모가 없는 것이고요. 악재가 많더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간다면은 그것은 결국 시장이 오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어제도 제가 많이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만은 시장 자체가 크게 깨고 내려가는 수준의 흐름을 만들려면은 어제 같은 타이밍에서 개파락을 시키는 형태로 가는데 오히려 기관들 매수가 들어왔다. 그래서 오후에는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더 진행을 하면서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시장에 계속 발목을 잡던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매수로 전환되면서 본격적으로 종목별 순환매의 장세가 연속되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악재는 많지만은 실제로 시장은 그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앞으로의 장시 자체가 계속해서 악재에 부딪히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그 악재를 또 돌파를 하면서 올라갈 것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강세가 지금 당분간 박스권 구간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올라서 2100포인트를 넘어서는 오버슈팅을 한번 할 것인지 이것만 좀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스권 장세라면은 거기에 맞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고 오버슈팅을 하는 형태 같으면은 그땐 또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가시면 되는데 어쨌든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이 크게 깨고 내려갈 만한 요소는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종목을 공략을 하시거나 아니면 보유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 우려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항상 그렇게 대응을 하면서 올라갔으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대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측도 예측이지만 지금 장이 이렇게 강하니까요. 추가적으로 하락보다는 보합권에서 등락하든지 아니면은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을 점쳐주신 거고요. 자, 이제 포트폴리오 종목들 보겠습니다. 최병곤 위원님 들고 계신 종목 중에 어제 종가 기준으로 금호전기와 태웅은 다소 좀 눌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장 다 만회가 됐습니다. 지금 들고 계신 OCI 금호전기, 멜파스, 게임빌, 태웅까지 모두 수익률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종목 다시 볼까요? 예,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종목들의 변동이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집중적인 매수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IT 업종이나 그다음에 조선 업종에서만 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조선주들 중에서도 지금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미포조선처럼 고유가하고 직결되는 종목에 대해서만 매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당분간은 이런 구도로 좀 더 가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IT 관련주, 특히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 관련주하고 그다음에
고유가 관련해서 그 수혜를 보는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을 생각하시는 게 맞을 듯합니다. 조선주가 어떻게 고유가하고 연관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해상 플랜트 생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해상 플랜트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도 드릴식 부분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또 뭐 LED 조명이라든지 오늘 또 LG이노텍 같은 LED 조명 쪽이 또 급등세를 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원자력 쪽도 계속 순환매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포트 내에서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진행을 그대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금호전기는 지금 LED 관련주 중에서도 조금 탄력이 처지는 관계로 좀 더 추이를 보다가 진행이 안 나오면 다른 종목으로 치환을 해주는 형식으로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멜파스가 최근에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추가 상승 한번 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눌림목 한번 줄 수 있으니까 짧게 끊고 다시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끌고 가실 것인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그대로 보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전기 함께 사셨던 분들은 이제 흐름이 지지부진할 경우에 자르고 나오실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오늘장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오전장 투자 전략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장 개장한 지 1시간 반 정도 지나가는데요. 코스피가 2039구까지 왔습니다. 홍 팀장님. 네. 지금 아시다시피 뭐 시장 흐름 굉장히 좀 강하죠. 좀 전에 언급드린 부분, 외국인의 순매수, 그다음에 기관의 매수가 증가될 경우에는 시장의 우려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2000포인트 5국 시장 가서 안착을 했습니다. 안착을 하고 나서 오늘 지금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글로벌 지수,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안정세에 지금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가장 크다라는 게 심리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우 같은 경우도 13,000포인트에 지금 안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벽에 13,000포인트에 안착을 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진국 지수를 따라가는 우리나라로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호재로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만큼 지금 선진국 지수가 뭐 큰 폭의 좀 조정이 나온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연출이 돼야만 아무래도 우리나라 지수가 뭐 다시 한번 좀 꺾일 가능성이 높지 그 전까지는 같은 쪽 커플링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우 지수,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참고하는 지수 자체가 다우죠.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 장이 오르면 우리나라 장도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심리가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시장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좀 혼란스러울 때 개인들의 환매가 상당히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서 봤을 때 다우가 13,000포인트에 안착을 했다라는 부분은 개인들이 이제 더 이상 환매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걸 뜻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우가 계속해서 13,000원에 안착하고 지금 그 신고가를 계속해서 좀 경신하는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 기관의 매물이 점진적으로 좀 줄어들 가능성, 그렇다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같이 이끄는 시장이 좀 나온다라면 단기적인 오버슈팅도 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부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강화될 경우에는 제가 지금 지수는 뭐 재상승 시도가 좀 나올 거다라고 지금 자막을 좀 보내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뿐만 아니고 기관도 같이 매수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온다라면은 일단은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100포인트까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한 70포인트 남았는데 70포인트라는 지수 자체는 뭐 3.5포인트, 여기서 3.5% 상승을 하면 좀 도달 가능한 그런 구간인데요. 일단 기관의 매수는 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개인의 환매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 그다음에 지금 어제부터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다음에 지금 조선주 얘기가 나오자마자 매도에서 매수 전환을 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흐름 자체가 쉽게 꺾이진 않고 아무래도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좀 같이 이끌어준 시장이 연출될 경우에는 지수에 대한 걱정은 뭐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종목을 살지 말지 지금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상당히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뭐 삼성중공업 아니면은
하이닉스에 대해서 따라붙는 전략보다는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어떠한 부분이 오를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시는 게 지금 현재 주식이 없으신 분들이 하실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중국 경기 확장 수혜주, 그러니까 지금 2004년도에는 차이나 쇼크라 그래갖고 지준율 인상이 나왔을 때 그때 지수가 상당히 큰 폭의 지금 충격을 좀 받았죠. 근데 이제는 그러한 금리 인상기를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중국 지준율 인상기도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번 좀 인하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큰 사이클에서 봤을 때 중국 경기에 대한 소비 심리,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경기 확장 수혜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상하이 쪽에서도 좀 나온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중국, 그러니까 지금 그 근로자들의, 그러니까 최저 임금이 11%인가요? 13% 정도 증가했다는 뉴스를 제가 어저께 봤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최저 임금이 증가를 하고 지금 기본적으로 임금이 증가하게 되면은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살아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뭐 소비 관련된 그런 주식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좀 가져보셔야 될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안에서도 봤을 때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기 관련 뭐 화학 업종도 좀 있을 것 같고, 뭐 자동차도 그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식료품, 오리온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중국 금리 인하가 만약 이루어질 경우에는 어떤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그거를 좀 고민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선심해 하시는 게 상당히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가 급등세가 다소 안정되는 분위기고 앞서서는 항공주 때문에 이제 좀 매수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홍 팀장님께서 주셨었는데요. 이제 3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신지 좀 듣겠습니다. 네. 3월 위기설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국채 만기가 엄청나게 좀 많이 몰려 있죠. 2월 말부터 4월 달까지. 그러니까 그 만기,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도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급등했던 이유 자체는 아무래도 국채에 대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해서 올랐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ECB에서도 LTRO도 시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1%의 돈을 빌려서 수익률이 좋은 5%의 이탈리아 국채 금리를 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지금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탈리아가 국채가 발행이 되면은 그 부분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커버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기설, 그러니까 이 위기설이 어느 정도 좀 수그러든다면은 아무래도 시장 자체는 위기가 없다면은 나머지는 기대감으로 작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작용될 수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뭐 7%대로 급등하는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지금 뭐 미국 국채 금리 하락, 그 다음에 지금 달러화 인덱스의 반등,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자체가 나와주지만 않는다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국채 만기, 그러니까 물량이 많더라도 그걸 다 소화해내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LTRO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의견이신가요? 현재로서는 긍정적인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위기라는 것 자체는 발생했을 때 위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우려감으로서 좀 작용이 되는 만큼 우려감이 그냥 단순히 우려감이면은 그러니까 현실화되지 않는다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긍정적이지만 그 부분이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아무래도 그 현금화를 좀 시키시고 나서 리스크 관리로 어느 정도 조금 그 부분을 좀 만회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예측하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좀 대응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될 경우에는 그런 위기가 발생될 가능성은 좀 작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혹시 모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 현금화를 시켜놓고 이 위기가 좀 넘어간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들어오시는 전략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설량 팀장님은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짜시는지 듣겠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장 같은 경우는 어제 미국장의 상승에 이어가지고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의 국채 만기, 그러니까 국채에 관련된 그런 좋은 호조를 보인 그런 소식과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좀 좋게 나온 그런 부분 때문에 다우지수가 13,000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장에 좀 좋은 훈풍을 넣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있죠. 이 오늘 저녁 같은 경우는 22에서 이 3년만기 이 유동성 대출, 그러니까 LTRO를 이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찰을 실시를 하는데요. 이 입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더 풍부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은데 일단 그 입찰 금액이 얼마가 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찰 금액이 지금 대체적으로 다 예측을 하는 게 5천억 유로 정도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5천억 유로에서 그러니까 1조 유로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5천억 유로가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적정한 선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이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이제 충격적으로 폭발적으로 더 증시는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천억 이상으로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LTR로 관련된 이런 이슈 때문에 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유동성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코스닥보다도 코스피 시장이 좀 강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투자를 하실 때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게 이제 실적이 호전되는 그런 종목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외에는 좀 상승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한번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LTRO의 유동성 그런 효과 때문에 좀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일단 상승은 보일 수 있겠지만 근데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그동안 외국인이 계속 이 시장을 끌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이 시장 요번에 이제 상승기에 외국인의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세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매도세가 강하다라고 했을 때는 같이 좀 이제 현금화하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지금 증시에서 이제 딱 악재라고 하는 거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가장 크게 얘기를 하는 악재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고유가, 그러니까 유가 관련된 그런 악재와 그러니까 두바이유가 계속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악재가 첫 번째 악재는 이런 악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엔화가 계속 약세가 이어진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 시장의 상승에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들이 계속 상승할지 또 아니면 계속 하락할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두바이유가 지금은 일시적으로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가 오히려 대선 카드로서 이제 내놓은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가 대선에서 좀 유리한 그런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란을 좀 이제 이란 위기를 좀 조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유가를 좀 급등시키면은 아무래도 미국의 유가도 올라갑니다. WTI도 올라가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란에게 핵 개발을 하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제재 사항 같은 거를 이제 다 했을 때 이란하고 좋은 그런 협조가 된다고 하면은 오바마가 그런 표 같은 것을 이제 대선 표 같은 것을 이제 좀 더 얻지 않는, 그러니까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일부러 이렇게 유가를 조장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 유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긴장감이 계속 고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좀 피하셔야 될 종목 업종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유가 상승에는 가장 안 좋은 화학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정유 같은 경우도 유가가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마진 폭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안 좋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또 얘기 드렸던 그 환율 같은 부분, 그러니까 엔화 환율 같은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엔화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약세가 이제 진정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LTRO가 실행이 되면은 유럽에서 이제 자금이 대량으로 풀리게 됩니다. 대량으로 풀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엔화는 오히려 더 강세를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유로 달러가 많이 풀리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좀 진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얘기를 드리자면 시장의 유동성이 만약에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달리 이제 투자할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보유 관점으로는 괜찮은데 지금 마땅히 투자할 업종이나 종목이 없다는 게 좀 아쉬운데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마땅히 투자할 종목과 업종을 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좀 자원주 같은 그러니까 종합 상사들 그런 종목들 그리고 그런 업종들이 좀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국 증시가 출발이 됐는데요. 상황 보고 오늘 사볼 만한 종목 마저 듣죠.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내 코스피도 일본에서는 니케이가 1% 이상 오르는데요. 중국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예, 오늘 중국 본토지수 지금 보합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0.2% 상승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계속적인 상승 기조 이끌면서 18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들에 따른 시장에서의 차익 매도 물량들 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2450선을 중심으로 한 계속적인 혼조의 움직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증시 약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을 보일지 여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의 외국계 자금들의 유입 꾸준히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2450선 다시금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 속에서 전략 후강의 장세 움직임 또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지방정부 대출에 대한 정책을 소폭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방정부 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미 중국 지방 부채 같은 경우에 만기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악성 채무들도 많은 만큼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증시에는 좀 큰 변동성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하는 등 정책 완화 기대감이 많이 커지면서 외국계 자금의 유입들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에 따른 시장에서의 기대감들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세계은행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보다 더 빠른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은 계속적인 경제를 통제를 하면서 계속적인 안정적인 고성장세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외부의 압력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여부 또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 중국의 통화 긴축 정책,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는 듯 부동산 업종에 대한 부담감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 같은 경우 올해 핵심 하도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긴축 완화에 따른 시장에서 유동성 확보, 이와 함께 중국 경제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부동산 정책들은 어떻게 변화될지 여부 또한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따른 변동성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경우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 증시의 외국계 자금의 유입들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증시 또한 계속적인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 본토지수 2450선을 중심으로 한 오늘 장의 움직임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셔야겠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과 함께 중국 증시 출발 상황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 관심 종목 듣겠습니다. 홍 팀장님. 네. 예. 일단 저는 좀 중형주 좀 갖고 나왔고요. 삼익 THK라는 종목 갖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설비 투자 관련돼서 뭐 공작기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자동화 설비에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좀 기회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공작기계나 모든 게 기계 산업 자체는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좀 증가될 때 상당히 좀 성장을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BSI, 그러니까 기업 경기 실사지수 자체가 5개월 동안 계속 하향세를 그리다가 이번에는 좀 상당히 좀 좋게 106포인트인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 지금 보이면서, 그러니까 지금 오너들, 그러니까 기업 관련, 그러니까 지금 기업 경영진들 자체가 경기가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낙관으로는 그러니까 좀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부분, 그러니까 기계 설비에 대한 투자가 좀 증가될 수 있다라는 지금 기반이 좀 마련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비자 신뢰지수 자체도 70포인트. 기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전문가 예상치보다 상당히 좀 개선이 됐는데 이 얘기는 앞으로 좀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설비 투자가 좀 많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그래서 지금 삼익 TH 같은 경우도 8,000원에서 8,100원 정도 일단은 오늘 지금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 현재 구간에서 좀 매수가 좀 가능하시고요. 뭐 단기적인 목표가는 9,000원까지 지금 설정을 해드리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7,500원 정도 좀 잡고 대응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61선 이탈 시에는 일단은 손절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겠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바닥권에서 거래가 많이 터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기술적 지표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 팀장님 오늘 삼익 THK 관심 종목으로 주셨고요. 왕설량 팀장님 관심 종목 듣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십니까? 예, 오늘 현대상사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이 현대상사가 종합상사 그런 업체인데요. 아마 이제
업종에 대한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한 그런 간단한 소개는 아마 그 모든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 투자 포인트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다른 자원주 그러니까 다른 종합 상사들 종목들에 비해서 좀 많이 안 올라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보유한 자원 상승의 효과를 좀 얻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적이 작년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분기도 보유한 그런 자원들로 인해 가지고 좀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지금 유동성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증시를 한번 올리고 그리고 그 자금이 다시 밖으로 나가서 금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이런 자원들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자원들을 많이 확보한 그런 업체들이 상승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표적인 게 이제 현대 상사다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매수 가격을 좀 제시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가격이 매수하는 가격으로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손절가는 27,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32,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상사 지금 28,900원 거래가 되니까요. 함께 사실 분들은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잘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 플랜 A 연구소의 왕설량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투자 손절병법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